오늘은 좀 무난하고 심플한 주제. 하지만 굉장히 그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3국의 인간성, 민족성. 우리는 어떻게 중국인을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났던 중국 사람의 이야기, 일본 사람 이야기, 한국 사람 이야기를 고루 좀 펼쳐볼까 합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성의 철학은 딱 한 단어로 해결이 됩니다. 대화. 클 때자에 화합할 화자예요. 섬나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싸우면 누군가가 다치고 죽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쉽게 말하면. 일본인 안에는 이런 그 대화의 그 민족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민족성은 과장될 정도로 심하게 사과를 해요. 네, 과장이라는 데는 찬성해. 왜인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사람이 똑같은데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데 일본 사람을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워. 맞방언니하고 나하고 죽도록 싸우다가 내가 만약에 졌어요. 그럼 마저 죽지. 졌어요. 네, 제가 맞아 죽겠지만 치면 어떡합니까? 일본 사람 같으면 나는 기분 나쁘지만 졌습니다. 이러고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절 옆에 칼 들고. 언제 내가 찔러주기려고. 등에 칼은 꽂겠지만 내가 눈앞에서는 졌다. 그러니까 승복한다 뭐 이런 개념. 그 대신에 절대로 밖으로 표는 안 내지만 앞에서 기분 나쁘겠죠. 뒤에선 칼 갈고 있지.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딱 쓰러지면 어쩝니까? 올라타고 죽을 때까지 패요. 한국 사람은 원래 그 싸움박질 제일 잘해요. 원래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가장 호전적인 국가가 우리 고구려와 그 싸움은 백제였어요. 약간 중국 쪽의 북방민족 아닌가? 오왕캐라고? 한국의 그 싸움박질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올림픽 나가면 한국 사람들 금메달 따는 종목이 뭡니까? 대보세요. 태권도, 양궁 쏴 죽이는 거, 사격, 그다음에 레슬링, 권투, 뭐 쏴 유도 죽이는 거. 또 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투기 종목에 있어서 한국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죠. 단체 종목보다 개인 종목 안에서 보여주는 그 막강한 초인성.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다 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환이가 수영을 했으니까 금메달을 딴 거지 권투를 시켰어도 딸 사람인 거고요. 김연아가 피겨를 했으니까 피겨 여왕이 됐지만 만일 전쟁 시작이었으면 뮬란이 됐을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는 기질이 센 거예요. 근데 기질의 여부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그 대화라는 덕목을 민족성 안에 계속해서 강요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에서도 상대방을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전혀 본심이 섞여 있지 않은 배려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성격 때문에 조직의 통제에는 잘 따라요. 하지만 항상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조직 안에서의 창의적인 활동이 극도로 제한받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서 이제 산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쪽 산길을 오르잖아. 근데 난 왠지 저쪽이 편해 보여. 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99명이 불편할까봐 나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음식을 시켜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서로 막 짜장면, 짬뽕 딱 하잖아. 근데 일본은 처음 사람이 짜장면 하면 100명이 다 짜장면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이면은 돌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튀어나온 모난 돌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모이면 전부 별사탕이거든요. 뼈쪽.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 나 혼자 튀지 말아야겠다. 그것뿐이지. 그 어떤 아이디어라는 그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갑자기 오늘 선비아 씨 너무 예뻐 이러면 갑자기 맞방 언니가 막 짜증내지 않을까? 맞방 언니 오늘 너무 귀여워 이러면 선비아 씨가 또 혹시 화내지 않을까? 나도 귀여운데 왜 그 말 안 해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막았다.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면은 배려하고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좀 돌려서 말하면 가식 좀 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100% 가식인 거죠. 일본 사람이 하는 사과나 칭찬은.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없는 소리. 어딜 가나 뭘 먹어도 정말 토해버리고 싶지만, 스고이, 가와이, 오이시. 뭐 이런 오이시, 이제 무조건 그렇게 사람들의 하는 거야. 특성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일본에 가보면 실제로 느끼기는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 뭔가 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가면 자기가 다가오다가 부딪힐까봐 도로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장단점을 찾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일본 민족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지나친 자립성과 독립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나는 거밖에 몰라. 예를 들어 축구 중계를 보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죠? 밥 처먹고 운전해서 저렇게밖에 못 차나? 저 내가 자기는 해도 못하면서. 되겠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맞방 언니가 어디 가서 중국어를 하잖아. 네. 아, 맞방 언니 중국어 참 잘하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쟤만큼 배웠으면 저보단 낫게 하지. 까내리는 거. 그거 다 까내리는 게 일종의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어도 정상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게 그렇게 곱게 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게 내 대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업적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으로 끝나는 거지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일종의 배려감이 없어요. 네.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성 안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2대, 3대 내려가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한데 반해서 투쟁심만 강한 뭐 이런 식의 좀 일종의 안 좋은 단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자면 네. 많죠. 뭐 선량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말하면서 자꾸 얼굴 표정에 눈을 웃고 계시는데 아니 뭐 그렇게 부지런한 거는 맞아요. 부지런한 그렇게 거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부지런함 자체가 그냥 부지런한 게 아니야. 똑같이 걸어가는데 앞에 놈이 한 발 또 빨리 가는 것 같거든. 그럼 더 빨리 가야 그걸 되는 거죠. 가려고 한 발을 더 가다 보면 내 옆에 놈은 우리 둘 때문에 세 발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복되는 패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m 달리기를 100명의 주자가 딱 가지만 1등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맞아요, 지금 정말. 소장님 말씀은 그게 안 좋은 점인가요? 좋은 점인가요? 그런 특성이라는 아, 거죠. 특성. 그럼 저도 특성 하나 보탤게요. 뭐요? 저 한중일 삼국을 비교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은 일본하고 중국에 없는 새로운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소장님 잘 쓰는 말 기마이, 기분파.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한정없이 좋고 심장도 꺼내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지 아무리 와서 아부라든 뭐라든 뭐 허리를 조아리든 싫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돼. 한국 사람 그 기분에 굉장히 좌우돼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원래 한국 사람을 공략을 하려면 그 사람 기분을 쓰다듬어 줘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청량빛을 갚을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지금 왠가하면 일본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아 그렇습니까 해도 속으로는 항상 다른 경계를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있는 거죠. 뭐 중국 사람 더 복잡하지만 나중에 우리 이야기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예, 한국인의 가장 그 단독적인 특징은 정말 차돌맹이 같은 자기 자존감과 자기 책임감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그 안에 성과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탑 오브 탑의 위치에 올라요.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해서 1등한 사람, 네. 공부했던 사람, 축구했던 사람, 피겨했던 사람은 세계 탑의 위치에 오른다고. 하지만 실패한 나머지 99사람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야. 내리 밑에서 계속 깨씹는 거야. 예. 내가 더 그런데 잘할 수 그것도 있는. 기분으로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축구나 야구팀이 있어요. 두 팀 있는데 이게 양숙이라. 네. 하면은 막 험악합니다. 전쟁을 보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관중들은 더해요. 왜 아까 방관자가 더 심하거든요. 아유 그거밖에 못하냐고. 아유 씨. 내가 할 거. 그러고 하면서 양쪽에서 싸움도 합니다. 네. 그럼 완전히 앙숙이죠. 지나가다가 만나도 저건 무슨 팀 아니야 이러면 이제 싸움을 하는데 딱 가다가 둘이 팀이 한 팀으로 합쳐라 이러면 미쳤나 이러더만 뭐야 한 팀을 합쳐 말하고 하니까 일본 팀하고 붙자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는 형제. 근데 일본 사람은 안 그래요. 일본 사람은 두 팀이 있는데 원래 앙숙 팀이었다. 합쳐도 한 팀이 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들이 모여 있어서 각 개인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모여 있어서 외세에 대응한다든지 외적의 침입에 대응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개인들이 더욱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지나면 흐트러져서 각자의 네. 경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국난이 생기거나 뭐가 생겨가지고 야 이때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뭔가 앞서야 나간다는 계기가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국난 극복의 의지로 일종의 역사와 기적들을 만들어 온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촛불 집회도 네. 그렇잖아요. 이게 촛불 근데 집회. 항상 그 지속적으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한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인데 우리 IMF 때 근무옥이 근무. 해외 그런 것도 토픽이 많이 있었다. 나고 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몰랐지 외국에서는 그게 토픽감으로 자주 거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국난 극복에 참여했던 네. 저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았던 사람은 정말 뭐랄까 흐뭇한 기억만 남기고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붐을 만들어 갖고 떼돈을 벌었던 LG 상사 같은 애들은 정말 그거 한 방으로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만큼 돈을 벌어버리는 중국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중국은 일단 예. 민족이 많잖아요. 저희는 단일 민족이니까 이게 좀 똘똘 뭉치는 게 없잖아 있는 거고 민족이 이렇게 이제 분산이 많이 56개 민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좀 많이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로 이렇게 뭐라고 예.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인의 민족을 이루는 네. 대륙인 또는 중화라고 하는 네. 그 중국 민족 중심주의적인 민족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복합적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복합적이죠. 지역의 민족성들을 다 합쳐갖고 통합해서 어떻게 이루어내기는 힘드니까. 그쵸. 근데 이 많은 민족들이 어찌 됐거나 이 중국 대륙 안에서 5,000년 이상을 북적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살았던 이웃으로 살았던 합쳐진 나라로 살았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중국인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일종의 불문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는 이게 절대적으로 친해지고 그 이득에 반하는 사람하고는 절대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관시라는 관계가 네. 혈연이나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친해지는 거고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일종의 처세술 또는 각 조직들이 융합하고 분해하고 해체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생존적인 법칙이 중국의 민족성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익 우선주의네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조직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뭐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언어의 문제라든지 신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익만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내 이익에 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쪽하고 결합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아 씨가 그 이야기를 하시기를 민족성이, 네. 민족이 많다. 거기다가 중국은 역사적인 거를 하나 더 붙이자면 원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 7강이라고 네. 하는데 그때 7개만 있습니까? 130개까지 국가가 있었는데 게다가 그 국가가 웃기게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 같으면 예를 보세요. 삼국시대가 있으면은 네. 그 두 지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러면 그 중국은 그 100몇십 국가가 있던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하나로 뭉쳐있다고 언어도 달랐단 말입니다. 즉 국가가 원래 다른, 게다가 민족들도 많이 다른,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붙여야 될 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관광하는데 지금 분명히 중국은 아무리 뭐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했다 해도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옛날에는 빨갱이 나라라 그랬어요. 네. 그럼 사회주의가 배급받던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젖은 습성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보고 중국 사람은 혹시 이래요, 이럴 때 이래요 이러면 전 답을 원래 못해요. 그런데 제 경험입니다. 저도 중국 처음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참 어떻게 할까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중일 다 똑같은 거 한 가지는 있대요. 정말 진심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그 뚝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는 가족보다 더 잘해줍니다. 끝까지 가는 거. 예, 그거 하나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너무 거죠. 그렇죠. 힘들죠. 그럼 지금 내가 그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구워 삶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처럼 무조건 이제 우리 이리로 나가자 아닌데 그럼 한국 사람처럼 아싸 우리 노래 한 곡 부르고 술 한잔 먹고 우리 막 야 친구하자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인의 어떤 그 기질이 드러나는 뭐 몇몇 가지 재밌는 현상들을 보자면 네.